자, 우리 이제 드디어 선대를 시작합니다. 자, 선대 18쪽에 벡터와 공간 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챕터 1이에요. 이 챕터 1에 해당하는 벡터와 공간 도형은요, 선형대수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선대에 넣었지, 사실 이 챕터 1이 미적분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을 수업할 때 첫 번째 날 벡터 썸마를 한번 하거든요. 여러분은 다변수 첫날은 좀 재미없을 수 있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는 미적분에 들어가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대, 아주대, 숙명여대는 미적분하고 다변수까지만 시험 범위지만 이 챕터 1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주제는 미적분의 주제이기 때문에. 해서 수학과 미적분하고 선대에 대한 연결성이 벡터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벡터 어렵지 않아요? 나는 선생님 저 문과생이었어요. 선생님 원래 법대 졸업하고 이제 수학과로 편입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이과 수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벡터를 배웠을 때 벡터가 뭐지? 자꾸 이제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벡터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하는 거야.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였어요.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인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벡터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나도 진짜 많이 했어요. 벡터가 뭘까? 이게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벡터가 뭘까요? 지금도 벡터가 뭐지? 라는 거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X축이 존재하죠. 0이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체크할 때 그냥 막 체크하지 않죠. 사실 내가 기준을 1을 잡았어? 그럼 2라는 점을 찍을 때는 이 길이의 2배가 되는 점에다가 2를 찍는 거죠. 아무 데다 2를 찍진 않아. 또 이 길을 또만큼 더 더해서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적어요. 우리가 이거를 수학을 배울 때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자연수, 양의 정수, 음수로만 배웠어요. 근데 이게 벡터예요. 이게 벡터야. 뭐가 벡터라는 거지?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개념이 뭘까요? 양수, 음수에 대한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0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이라는 방향 표시라는 거 이해가세요? 이게 벡터예요. 끝이야. 벡터는 방향이 존재하는 숫자를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은 벡터야. 맞습니다. 플러스 2도 벡터야. 맞습니다. 이게 벡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X축의 방향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다가 Y축 잡아볼게요. 여기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Y축도 뭐가 되는 거야? 위에 존재하는 것도 뭐야? 벡터? 위쪽 방향이 플러스면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래. 이게 곧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는 자, 스칼라라는 거는 크기만을 갖는 양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만을 갖는 거,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숫자를 벡터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도 벡터고 마이너스 3도 벡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게 벡터래. 그러면 선생님 왜 벡터는 화살표로 체크를 하죠? 마이너스 3은 화살표가 아닌데요? 아니, 이렇게 체크하면 화살표지. 이게 벡터예요. 근데 그 화살표의 시작은 0에서 시작하네요. 1이 플러스 1이 벡터라고? 벡터래. 이렇게 가면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벡터라고 읽어도 될까요? 이 벡터의 크기를 절대값이라 불러요.
절대값은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였어. 이제까지는 그냥 숫자적인 관점에서 절대값이라는 개념은 양수를 만드는 도구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왜 2한테는 절대값 씌워? 얘는 이미 양수인데? 왜냐면 2도 벡터였거든. 2도 벡터였기 때문에 이 2라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 이 값은 얼마로 떨어져요? 2로 떨어지죠. 그럼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이 벡터의 크기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원점과의 거리. 벡터의 크기, 원점과의 거리. 다시 말하면 화살표의 길이. 화살표의 길이. 화살표의 길이, 이걸 선분의 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선분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화가 된 거예요. 이건 정의야. 왜요? 라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는 얘네들은 리얼 넘버의 집합의 성분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또한 리얼 넘버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2 또한 실수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집합이네. 리얼 넘버는 집합, 실수의 집합이야. 그 안에 원소가 존재하는데 그 원소를 벡터야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도 벡터야?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1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법도 많이 쓰게 되냐면 이런 표현법을 써요. R2. 이 말은 리얼 넘버 곱하기 리얼 넘버 아닌가요? 이거를 어떤 집합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1,3 이라는 점의 좌표를 찍어봐 라고 하면 우리는 1,3 찍죠. 이거 점이잖아. 이 점이죠? 이 점은 R2의 원소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도 괜찮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X도 리얼 넘버의 원소, Y도 리얼 넘버의 원소대. 그러면 X, Y는 R2의 원소고 리얼 넘버. 얘도 리얼 넘버, 얘도 리얼 넘버. 그러면 루트 2, 4라는 것도 R2의 원소가 되겠네요. 그러나 마이너스 3i 플러스 2는 R2의 원소가 아니겠네요. 왜? 얘가 리얼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라 불러요. 그럼 걔는 C. 이렇게 잡는 거야. 우린 근데 이런 애들 안 할 거야. 우리는 어차피 전부 다 리얼 넘버인 애들만 데리고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는 리얼 넘버가 아니래. 그러면 1,3은 점인데요. 1,3 점이죠. 근데 이거를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벡터. 어차피 그 집합이고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성분 아닌가요? 맞아.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 안에는 1,3도 있죠. 마이너스 2,1도 있겠네. 점점점 무수히 많은 x, y가 존재하겠죠. 이건 점인데요. 맞아, 점이야. 점인데 이건 집합이고 얘는 원소잖아요. 이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읽을 거예요. 앞으로는 벡터 공간.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벡터라고 읽어요.
그럼 그 벡터가 뭔데? 선생님, 벡터라는 거는 방향이 존재하는 숫자라면서요. 방향이 존재하는 숫자? 그럼 1,3이 벡터라는 거는 방향이 존재하는 숫자인 거네요. 맞아. 그럼 그 벡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X축으로 한 칸 증가하고 Y축으로 3칸 증가하는 거야. 그럼 기준점이 원점이니 원점을 중심으로 X축으로 한 칸 증가하고 연속됩니다. Y축으로 3칸 증가할게. 그럼 결국 원점에서 1,3이라는 점의 방향을 띠게 되나요? 이게 벡터예요. 되겠습니까? 아하, 1,3이 벡터였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시작점이 원점이면 점이 곧 벡터야. 그럼 여기서 -2라는 벡터의 크기가 뭐였어요? 원점과의 거리라면서. 그러면 1,3이라는 벡터가 존재하는데 이 벡터의 크기는 뭘까? 크기는 해당하는 점이 원점과의 거리 3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만큼의 길이가 1인가요? 이만큼의 길이가 3인가? 그럼 이 3분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루트 10이겠네요. 이게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야. 납득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하면 이게 벡터야. 2,-1이 벡터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축, Y축. 이 말에 이게 벡터라는 거는 X축으로 2칸 증가했고 Y축으로 -1칸 증가했다. 혹은 한 칸은 감소했다는 말이 되겠죠. X축으로 2칸 증가했고 Y축으로 한 칸은 감소했어. 2,-1. 점이 곧 뭐가 된다고요? 벡터. 선생님, 점이 곧 벡터인데 굳이 꼭 화살표를 체크하셔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벡터라는 거를 내가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시켜줘야지 그나마 여러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벡터, 이 정도의 크기가 존재하는 거구나. 크기하고 방향이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야? 점이 곧 뭐가 된다? 벡터가 된다. 언제? 시작점이 원점이었을 때. 그 말은 시작점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시작점이 1,2라는 점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1,2라는 점에서 2,-1이라는 벡터를 표현하고 싶대. 시작점이 1,2에서 X축의 방향으로 2칸, Y축의 방향으로 -3칸. 그럼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2칸 늘어났니? Y축으로 한 칸 감소했니? 이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시작점에서 이렇게 벡터를 가져가는 거네요. 자, 이 벡터를 편의상 U라는 벡터라고 명칭을 붙여볼게요. 이름, 네이밍을 해보는 거야.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돼. X, Y 상관없어. 그 이름은 네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의 길이가 동일한가요?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갖다가 포개지면 동일하게 포개지나요? 완벽하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분명히 시작점은 다르죠. 시작점은 다르지만 옮겼을 때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벡터는 동일한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벡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옮길 수 있어. 벡터는 이 화살표를 내가 여기다가 시작해도 되고 또 화살표의 시작을
여기다가 놓고 X축으로 2칸, Y축으로 마이너스 1칸 이렇게 옮겨도 돼. 그럼 이런 벡터가 굉장히 많겠죠? 다 똑같은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해 가겠어? 아, 이런 게 벡터였던 거구나. 벡터는 옮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선생님, 저는 옮기고 말고 자지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시작점을 무조건 원점으로 잡고 점이 곧 벡터야. 라고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벡터래.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숫자를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2라는 점을 A라는 점으로 둘 거고 3,1이라는 점을 B라는 점으로 둘게요. 그러면 시작점이 A고 끝점이 B인가요? 그럼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가는 요 화살표,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AB 벡터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이 AB 벡터가 얼마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이걸 계산한 방법은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을 빼주면 돼요. 이게 연산하는 방법. 점과 점이 제시가 됐을 때 벡터의 연산은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면은 그게 곧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야. 끝점 3,1, 시작점 1,2. 점에서 점을 빼죠.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여러분 생각해봐. X좌표에서 Y좌표를 뺄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X끼리 빼고 Y끼리 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겠지? 그러면 3에서 2를 뺐더니 2가 되고 1에서 2를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와 선생님 그 점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B라는 점, A라는 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점하고 벡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벡터를 이렇게 꺽쇠 가로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줘도 괜찮아. 이렇게 쓰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벡터야 라고 표현했으면 방향성을 띠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AB 벡터 크기를 말할 때도 크기를 표현할 때 짝대기 하나씩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벡터의 크기를 짝대기 2개씩 써가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같은 겁니다. 지금 절대값 아닌가요? 절대값이라고 읽어도 괜찮아. 절대값이 뭔데?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해당하는 벡터가 곧 뭐야? 점.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이 점과 원점과의 거리라고 해석해도 된다고요. 해서 제곱 합의 루트. 그럼 이거를 일반화 시켜볼까요? 선생님 지금 단적인 예제를 들어 설명해 드렸죠. 그럼 이거 일반화 시키면 x, y라는 점이 있대요. 점이 곧 벡터래. 이 벡터를 u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u 벡터의 크기는 루트 제곱의 합이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벡터를 조금 더 예쁘게 쓸래 라고 해서 어떤 A라는 벡터가 존재하는데 그 벡터의 성분이 A1, A2래. 얘가 R2의 원소래요. 그럼 이 A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적으면 돼? A1의 제곱, A2의 제곱이라고 쓰겠대요. 크거나 이거나 같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 기호적인 부분, 표현법은 그 문제에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표현되든 이게 표현되든 뭐가 중요해 그게. 이해 가시겠죠? 그런 내용이 벡터의 크기였어. 자, R2의 개념 이해 가셨습니까?
이제 R3까지 확장해 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의 목적은 벡터가 뭔지에 대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벡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해봐 라고 하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숫자야. 근데 와닿지 않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점이야, 점. 점이 곧 벡터야. 이게 가장 함축적인 부분이에요. 점이 곧 벡터다. 그러면 자, 이제 R3 갈 거거든요. 이 R3 잘 하셔야 돼요. R3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R3가 잘 되면 공간상의 이미지가 편하게 그려지는 거고 R3가 안 되면 다변수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래요. 그럼 우리 좌표를 표현할 때 X축의 양의 방향 1, 2, 3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점점점 Y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점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은 하나의 평면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난 근데 입체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 평면에서 움직이는 걸 다가 아니라 위아래로도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게 Z축이 되겠네요. Z축. 그러면 기준점에 해당하는 이 점. X, Y, Z가 모두 다 0인 점인가요? 이 점을 0, 0, 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 Y, Z 얘가 R3의 원소야. 이걸 자세히 풀어보면 리얼 넘버 곱하기 리얼 넘버 곱하기 리얼 넘버죠. 그 말은 얘도 리얼 넘버, 얘도 리얼 넘버, 얘도 리얼 넘버 실수들만 들어갈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0 2, 마이너스 1, 0 3, 0, 0 마이너스 2, 3, 0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런 점들을 찍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요. 공통된 특징은요. Z좌표가 모두 다 얼마예요? 0이네요. 그럼 이 점들을 찍어보자. X가 1, Y가 2. 근데 Z값은 움직이지 않았어. Z는 위아래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 이 점을 1, 2, 0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가 뭔데? 원점과의 거리. 선생님 지금 굉장히 일괄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원점과의 거리야. 그럼 그 거리 얼마? 얘가 될까요? 그러면 1, 2, 0이라는 벡터는 뭔데? 이게 1, 2, 0이라는 벡터예요. 크기는 루트 5. 그러면 2, 마이너스 1, 0은 점을 찍으면 되는 거라고. X좌표로 2칸, Y좌표 마이너스 1, Z는 0. 이 점이 되겠죠. 이게 벡터야. 벡터. 그러면 3, 0, 0은 여기. 시작되는 원점이야. 벡터. 쌤 점이 곧 벡터예요 라고 하려면 시작점이 원점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물론 그 벡터는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지만 가장 직관력 있게 판단할 때는 점이 곧 벡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3,0도 마이너스 2,3,0 한 이쯤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일부러 z가 전부 다 0에 해당한 좌표를 잡아낸 거예요. 그 말은 z좌표 축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면 x축과 y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하나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x축하고 y축을 포함하는 얇은 면이 하나 느껴져? 그 면은 z좌표가 모두 다 0이라는 거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서 xy 평면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z는 0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x축 있죠? x축의 좌표는 0,0, 1,0, 2,0, 3,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y좌표가 항상 0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면 y가 0인 직선이잖아 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상에서 1, 2, 1을 찍어보자. 1, 2, 1 x축으로 한 칸, 원점을 기준으로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z축의 방향으로 한 칸. 이 점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점의 좌표가 뒤랑 헷갈리면 안 돼. 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 벡터가 1, 2, 1이라는 점이 자꾸 뭐가 된 거라고? 벡터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원점과의 거리.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네.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루트 5. 루트 어떻게? 제곱, 합의 루트. 그럼 여기 제곱 플러스 높이 1의 제곱이 원점과의 거리 제곱이네. 그 말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2요.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 점점점. 그러면 제가 아무 점에 지금 이런 말한 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점이 아니란 거 이해 가시겠죠? 그럼 내가 아무 점이나 이렇게 적었어요. 너 이 점 체크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대충만 그리면 되니까. x축, y축, z축.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z축의 방향으로 세 칸. 1, 2, 3이래. 점이 곧 벡터야. 점이 곧 벡터가 돼서 이 벡터의 크기는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건데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겠네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3이었죠?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1의 제곱 플러스 2 밑의 제곱 3의 제곱의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벡터의 크기래. 그럼 이제 일반화 하겠습니다. 일반화. 나 이러한 벡터가 존재한대. x, y, z래요. 점이 곧 벡터가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자, 이 벡터의 이름을 내가 만약에 u라고 해볼게. 이게 벡터래. 그러면 이 u라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x제곱, y제곱, z제곱이야. 이게 벡터의 크기고 이걸 조금 더 기하학적 의미로 따지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 이 해당하는 점이 원점과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 책에다가는 18쪽
가로 3번에 보면은 벡터 A 벡터가 존재하는데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키면 A라는 벡터의 끝점이 곧 점이 되는 거야. 점이 곧 시작점이 원점이면 점이 곧 벡터를 갖는다. 시작점이 원점이라면 점은 벡터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라고요. 그럼 그 아래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벡터가 R2의 원소라면 제곱 합의 루트 하면 돼. R3의 원소여도 제곱 합의 루트가 되면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대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이 두 개에 대한 예제를 설명해 드렸죠. 상상돼야 안 돼? 되거든. 근데 성분이 R4로 가면요. Rn까지 확장을 되는 거야. 상상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성분을 갖고 있네요. 그럼 얘를 뭐라고 적어야 될까? R4라고 적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X, Y, Z, 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방금까지는 이미지화 시켜드렸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이미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렇구나. 상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아 그런 거야. 근데 선대는 동형 사상이라 불러요. 동형. 여러분 동자는 같을 동자, 형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야. 이 벡터를 내가 뭐 V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돼. 전혀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제곱 합의 루트 이거를 벡터의 크기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야. 상상 안 돼. 상상 안 되지만 이 벡터의 크기가 제곱 합의 루트가 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벡터들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했을 때도 제곱 합의 루트라고 정의할게. 그럼 내가 그게 R4 아니라 R5, R6, Rn까지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벡터의 크기는 제곱 합의 루트야 라고 정의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끝이야. 이미 약속된 걸 우리가 깰 수는 없는 거잖아. 아, 저게 약속이었어 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더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시그마 AK의 제곱 K는 1부터 N까지 저렇게 주는 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틀린 내용은 아니죠. K가 1이면 A1의 제곱 더하기 K가 2가 들어가면 A2의 제곱 더하기 K가 A, 마지막 N이면 A는 제곱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겠대. 이런 식의 표현법도 아 그냥 그렇구나. 더하기를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 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크기였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R3에서 선생님 좀 전에 이쪽 볼게요. 여기서 AB 벡터라는 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상상되시죠? 왜 이렇게 연산했는지도 이해가잖아. 그러지? 근데 만약에 이게 R2가 아니라 R3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뭐 A라는 점이 3,1,-2였대. 그리고 B라는 점이 0,2,3이었대.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점 찍을 생각 없습니다. 점을 찍어준데 찍을 생각은 없어? 그러면 나 AB 벡터를 구하래.
라는 거예요. 연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동형사상. R2든 R3든 R4든 AB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대.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을 빼면 돼. 그러면 0,2,3에서 빼기 3,1, 마이너스 2 할게. 그러면 0 빼기 3, 2 빼기 1, 3 빼기 마이너스 2, 6 하면 될까요? 되겠습니다. 이게 벡터래. 이게 AB 벡터래요. 끝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 그대로 나는 지금 AB 벡터를 구한 거죠. 그러면 BA 벡터는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면 되나요? 이의 기준 BA 벡터라는 거는 여기가 시작점, A가 끝점, 화살표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점이 끝점, B가 시작점. B라는 점이 A, B였을 때 B가 3,1이었죠. A가 1,2였고 B가 3,1이래. 라는 거는 1 빼기 3, 2 빼기 1 됐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AB 벡터와 BA 벡터의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해가세요? AB 벡터의 크기나 BA 벡터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 방향이 다르죠.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 방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1 뭐가 반대인데? 이거 마이너스 끄집어내 볼까요? 이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2, 마이너스 1 가능할까요? 가능해? 그러면 BA 벡터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게 BA 벡터였죠?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누구 나와? 2,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걔가 누군데? AB 벡터.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개념은 음수 양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BA 벡터에서 BA 벡터의 방향을 바꾸는 게 마이너스 역할인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야. 아,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동의하십니까? 이런 게 벡터래. 끝이야. 시작점 끝점. BA 벡터 시작점 끝점. AB 벡터 시작점 끝점. 연산은 끝점 빼기 시작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벡터에 대한 연산인 거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 안에서 이미 은연중에 여러 가지를 다 해버렸는데, 한번 보세요. 0벡터라는 말이 있어요. 0벡터. 0,0이 R2의 0벡터예요. 그러면 0,0,0은 R3의 0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0,0,0,0은 R4의 0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X축에 대한 증가량도 0, Y축에 대한 증가량도 0으로 봐도 될까요? 그럼 내가 선생님 점이 곧 벡터니까 0벡터를 체크해봐 라고 했을 때 0,0 찍으시면 돼요. 그럼 그 0,0이 0,0과의 거리는 얼마? 0. 다시 말하면 0벡터의 크기는 0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제곱 합은 얼마니까? 0인 거니까. 제곱의 합도 얼마니까? 0인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X축의 방향의 증가량도 0, Y축의 방향의 증가량도 0이라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의 크기는 0이다. 이걸 0벡터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점이 원점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내가 벡터는 옮길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할 거는 점이고 벡터다. 이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시작점이 원점이야? 그럼 그 원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0벡터. 크기는 0이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 넘어가면 단위 벡터 별표 치겠습니다. 물티슈 잠깐만. 없구나. 자, 보겠습니다. 단위 벡터란 말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수업했을 때 함수 처음 배우죠. 근데 단사 함수가 뭔지 기억나? 함수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야. 단사라는 거는. 전사함수도 함수는 함수인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전사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단위 벡터라는 거는 벡터는 벡터야. 근데 이 단위라는 말이 벡터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단위 벡터는 뭐냐면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로 불러요.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얘 리얼 넘버 맞죠? 얘 리얼 넘버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벡터를 U 벡터로 잡을게요. U 벡터의 크기는 제곱, 합의 루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가요? 1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는 V라는 벡터가 있는데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이에요. 됐어, 민진아? 이 벡터 크기 계산해봐. 제곱, 합의 루트 맞습니까? 5분의 4, 1 나오네. 그럼 얘도 뭐야? 단위 벡터. 얘도 단위 벡터. 끝이에요. 크기가 1이기만 하면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를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단위 벡터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100가지? 300가지? 5000개? 무한개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크기가 1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가지수는 내가 카운팅할 수가 없어. 되겠죠? 그런 거를 단위 벡터는 이런 걸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모든 벡터가 단위 벡터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1,2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있대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5. 얘 벡터는 맞는데 단위 벡터는 아니야. 이해 가시겠죠? 단위 벡터가 다 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 좀 전에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벡터가 A 벡터래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A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A 벡터인데 걔한테 2배 하겠대요. 그럼 이 벡터는 2,4야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 이 A 벡터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루트 제곱 합이죠. 4 더하기 16. 그럼 이 값은 루트 20. 루트 20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5. 이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면 A라는 벡터하고 2A 벡터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뭘까? 현재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5였어요. 그럼 이 A 벡터는 크기가 2배가 됐네. 그럼 이 A 벡터, 우리 시작점 옮길 수 있죠? 그럼 이게 이만큼이 A 벡터, 이만큼이 이 A 벡터라고 해도 될까요? 난 지금 뭐 했냐면 벡터한테 상수배를 시켰어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냐?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불러요. 아까 벡터하고 다른 말이 뭐였어? 스칼라. 스칼라는 뭔데? 그냥 숫자야. 그럼 벡터는요? 숫자인데 방향이 존재하는 숫자를,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는 숫자를 벡터라 불렀죠. 그럼 뭐였어? 그냥 벡터한테 상수배하는 것을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벡터의 상수배를 시켰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 상수배만큼 확장이 됐네.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큼이 이 A 벡터였는데 뭐 할 거냐면 2분의 1 A 벡터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축소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계산을 하자면 2분의 1에 1,2가 돼서 2분의 1,1이겠네요. 그럼 2분의 1 A 벡터의 크기는 제곱 합이라서 4분의 5의 루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5가 된 거였어요. 처음 벡터 크기가, A 벡터 크기가 루트 5였는데 2로 나눠진 게 된 거네. 자, 방향이 마이너스가 들어간들 크기가 달라지진 않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2분의 1의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벡터의 크기의 절반? 이만큼이 2분의 1 A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K A 벡터의 크기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는 공식이 한 방에 정리가 가능해야 되겠네. A 벡터 크기의 K배. 근데 K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여기 절대값. 요게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그러면 앞으로 KA 벡터의 크기를 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이걸 구할 때 이 A 벡터의 크기를 구해봐. 이거 분배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시작과 결론을 가져가려고 과정을 배운 거지 이걸 매번 이렇게 분배시켜서 벡터의 크기를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어떤 벡터의 크기가 뭐라 적을까? m이 나왔대요.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1,2였을 때 A 벡터의 크기가 이 루트 5가 나왔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얘 그러면 어쨌든 단위 벡터는 아니네. 근데 방향은 동일한데 크기가 1인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자, 루트 5라는 길이가 요만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루트 5라는 값은 대략 2점 블라블라블라 아닌가요? 크기가 2보단 크잖아. 근데 A라는 벡터랑 평행하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이해가? 그럼 지금 대충 요만큼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 벡터는 A 벡터하고 평행하지만 크기는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 벡터를 KA 벡터라고 불러도 될까요? 되겠어? 그러면 나 KA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크기의 상수배의 K 절대값이라면서? 근데 나는 이 벡터가 단위 벡터였으면 좋겠어. 그 값이 얼마? 1이 되고 싶은 거야. KA 벡터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되고 싶어. 그러면 지금 A 벡터 크기가 M이라고 가정했죠. 이 값 M이네. 그러므로 K 벡터 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M분의 1. 납득하십니까? 근데 M이 누구니? A 벡터의 크기 아닌가요? 되겠어? 그러면 요 값을 A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A 벡터하고 평행하면서 크기가 1인 벡터가 돼버리네요. 납득하? 어이씨 뭐야, 나 방금 여기까지 이해 갔는데. 그러지? 여기까지 여러분 방금 이해 가셨어요? 그럼 난 지금 KA 벡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A라는 벡터하고 평행 관계에 놓여 있는 거야. 난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어떤 KA라는 벡터가 단위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때 K의 적당한 숫자를 찾아주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KA 벡터는 A 벡터 크기에 상수배를 시킨 건데 그 값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네. 근데 우리는 이미 A 벡터 크기를 알아. 그럼 이 KA 벡터 크기라는 숫자값은 어떻게 돼야 돼? 자, K 벡터 크기는 나눠 A 벡터 크기분의 1이겠네요. 그럼 만약에 K 값이 양수라면, 같은 방향이죠. K 값이 양수라면 절대값 아는 자기 자신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벡터 크기가 루트 5였죠. 그러면 루트 5분의 A 벡터는 이해가 되나요? 맞아? 이 벡터의 크기의 루트 5분의 1. 크기 1인 단위 벡터가 됐네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자, 어떤 A라는 벡터가 존재했을 때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니 그럼 뭘 만들었다고? 단위 벡터를 만들었다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정규화라고 불러요. 되게 어려운 단어지? 여러분, 내가 가끔 드라마 얘기할 때 주인공이 흑화됐다란 말 기억나세요? 주인공이 흑화됐어. 그러면 함수를 매개화라는 단어 표현할 때도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해봐. 매개화, 뭔가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정규화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선생님 지금 미리 밑밥을 깔고 있어요. 우린 나중에 이 정규화 과정이라는 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단어만 듣고도 정규화? 단위 벡터로 만들라는 거 아니야? 이 냄새를 주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정규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규화는 단위 벡터로 만들어줘. 크기가 1이 아니거든? 크기가 1이 아닌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드는 과정을 정규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되게 별거 없네?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러면 왜 정규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게 스토리를 엮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왜 만들어? 그냥 A 내비두지 왜 크기로 나눠서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단위 1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X축에다가 0을 찍고 1을 찍었어요. 나 2.5 체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2.5 일단 이 길이만큼 뭐 해야 돼? 2배 늘리고 3배 늘려서 2하고 3의 중간에 2.5 체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왜? 1이라는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 0.7 찍고 싶어. 0.7? 0.7이면 0하고 1 사이에 10등분을 시키래. 그럼 일단 2등분 시키고 또 등분시켜서 또 등분시켜서 0.7 여기 찍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지. 그 말은 누굴 잡아놨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잡아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현재 A라는 벡터가 1,2였고요. 이 벡터의 크기가 루트 5였대요. 크기가 1이 아닌 벡터야. 그럼 다시 말하면 A라는 벡터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벡터였어요. 나 A 벡터하고 평행하면서 벡터의 크기가 3이었으면 좋겠어. A 벡터와 평행하고 크기가 3인 벡터를 찾아줘. 크기가 3이라는 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먼저 A 벡터하고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잡을 수 있네. 걔가 누구? 단위 벡터. 그럼 이만큼이 A 벡터하고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래. 이 말은 A 벡터의 크기로 나누고 이게 단위 벡터가 된 거죠. 나 근데 길이가 3이 되고 싶대. 얘를 몇 배 시키면 돼? 3배. 이만큼의 길이를 3배 시키겠다고? 2배, 3배. 되겠습니까? 그럼 요 벡터가 이 벡터가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줬는데 곱하기 3을 해서 크기가 3인 벡터인 거야. 그럼 단위 벡터 왜 만들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의도 이해가세요?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단위 벡터를 만들고 있어. 나 A 벡터하고 평행하면서 크기가 5.3이었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몇 배 늘리면 돼? 3배, 4배, 5배, 5.3? 늘려서 등분해. 3등 3. 이만큼. 5.3 크기. 그게 1이라는 단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야. 되겠습니까? 해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서 첫 번째. 정규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규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규화. 단위 벡터로 만들어주는 과정. 오늘 이게 첫 번째 발표예요. 그럼 이거 왜 만들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작업하는 거야. 이게 오늘 이 얘기를 한 번 또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많은 단위 벡터들 중에서 단위 벡터의 개수는 굉장히 많겠죠? 그 많은 애들 중에서 X축, Y축만 보겠습니다. 자, 벡터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대. 근데 그 중에서도 1,0이라는 벡터를 체크해봐.
그럼 점이 곧 벡터라면서요. 1,0. 이 점이 1,0이래. 점이 곧 벡터라면서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점이 곧 벡터라서. 그럼 이 벡터를 우리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야 라고 불러도 될까? 그렇죠. 근데 되게 예쁘고 깔끔하고 그렇지? 우린 이 값을 앞으로 i라고 부를 거예요. i. 그럼 공간상에서도 x축, y축, z축에서 여기 1,0,0 보이죠? 1,0,0이라는 점도 벡터로 읽을 수 있겠네? 이 점이 원점과의 거리가 1이라는 거 이해 가세요? 얘도 i야. 그러면 이 i는 R2의 i가 되는 거고 얘는 R3의 i가 되겠네요. 같은 i야. 핵심 크기가 1인 벡터이고 x축의 방향과 평행한 벡터인 거예요. 그럼 벡터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점이 1,1이래요. 그럼 이 점에서 i 체크해봐. x축으로 한 칸. 얘도 i가 되는 거예요. 나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i라는 벡터를 체크해봐. 얘가 되는 거라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인데 이 점에서 i라는 벡터를 체크해봐. 그럼 얘가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는 점인데 이 점에서 i라는 벡터를 체크해봐. 얘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게 i라는 벡터. 벡터는 옮길 수 있대. 근데 우리는 앞으로 그냥 계속 점이 곧 벡터로 볼 거야. 왜? 시작점을 원점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니까. 되겠습니까? 이해 가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0,1 R2 상에서 0,1 볼게요. 0,1이면 이 점 될까요? 이 점을 곧 벡터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면 되나? y축과 평행한 단위 벡터네요. 우린 얘를 이름하기를 j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공간상에서 0,1,0이라는 점이 곧 벡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j. j는 0,1,0이라고 적었을 때는 R3 상에서 j, y축과 평행한 방향의 단위 벡터 ij가 되는 거예요. 그럼 k는 뭘까? z축과 평행한 방향의 단위 벡터 0,0,1이라는 점이 곧 벡터가 되는 거 이해 가세요? 우린 이거를 k라고 부를 거예요. k. 이 값을 R3의 단위 벡터 ijk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 책에는 그래서 19쪽에 단위 벡터,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한다.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ijk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가로 5번 0벡터가 아닌 임의의 벡터 a의 단위 벡터 만드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정규화. 같이 적어놓으세요. 정규화라고. 정규화하고 하잖아. 정규화. 한 장 넘겨서 6. 벡터의 1차 결합. 별표 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별표 나왔죠? 벡터의 1차 결합. 벡터의 1차 결합.
결합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느낌상 뭐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 이해가세요? 결합, 연결과 합이야. 연결해서 더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U라는 벡터가 1,2가 있었대요. V라는 벡터가 뭐 마이너스 3,5라고 합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있었어요. 나 그러면 벡터한테 상수배 할게요. 벡터를 이렇게 적나 가로 적나 상관이 없다 그랬죠? 벡터의 상수배. 그럼 이 벡터를 기하적 의미로는 2배만큼 늘려준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v라는 거는 크기를 3배만큼 늘리면서 방향을 바꿨어 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네요. 여기도 벡터의 상수배야. 그러면 이 연산은 2,4. 이 연산은 9,-1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맞죠? 맞지? 나 2u 빼기 3v 하겠습니다. 벡터한테 상수배, 벡터한테 상수배 시켜 더하기 생략 가능하죠? 더한 거야. 그럼 이 값은 2,4 더하기 9,-15 가능할까요?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 11, 마이너스 11이라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연산하는 게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벡터의 상수배, 벡터의 상수배 시켜 더했니? 이거를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 결합이 뭐야? 벡터한테 상수배 시켜 더한 것을 1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V1, V2, VK는 Rn의 벡터라고 지금 벡터를 준 거죠. 넘버링 하는 방법이야, 이 책에서. 그러면 A1, A2, AK는 실수래요. 숫자래. 벡터의 상수배 시킨 거 맞나요? 벡터의 상수배. 벡터의 상수배 시켜 뭐 했어? 더했어. 벡터의 상수배 시켜 더한 것을 이러한 형태를 벡터의 1차 결합이라고 부른다. 끝입니다. 이런 단어적인 부분을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가로 4번에 벡터의 표현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나 볼게요. i가 벡터인 거 느껴지세요? R2에서 말하면 1,0이겠지만 R3에서는 1,0,0이 되겠죠. 그럼 J도 벡터네. K도 벡터죠. 나 걔한테 상수배 시켜 더 할게요. 나 뭐 했어? 벡터의 1차 결합한 거라고. 벡터의 1차 결합. 그러면 3에 1,0,0 4에 0,1,0 5에 0,0,1이 된 거네요. 되겠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3,0,0 0,4,0 0,0,5 됐습니까? 자, 더하자. 3 더하기 0 더하기 0 3 0 더하기 4 더하기 0 0 더하기 0 더하기 5 이게 벡터의 1차 결합이네. 그럼 그 중에서 IJ, K는 조금 특별해. 이 값이 결론이 얼마가 나왔다고? 3,4,5가 나왔대요. 이 중간 과정을 날려버리고 바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연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i 빼기 4j 플러스 8k라고 되어 있대. 그럼 단방에 뭐라고 적으면 돼? 2, 14,8 이라고 적어내자고. 앞으로는 표현법을 이렇게 표현됐지만 나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적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벡터의 1차 결합이란 말을 먼저 써드린 거였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IJ가 R3의 성분만 아니고 R2의 성분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I 빼기 4J가 있었어. 그럼 이 말은 3의 1,0 빼기 4의 0,1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니, 해도 돼.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3,0 0,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선생님 이거대로 따지면 3, 빼기 4, 0이라고 적으면 틀려요? 아니, 해도 돼. 하고 싶은 얘기. 앞뒤 문맥에 따라서 네가 결정해봐. 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것만 해야 돼가 아니라 앞뒤 문맥이 R3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건지 R2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의도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거는 나 지금 이거를 0K가 있는 걸로 봐도 되고 없는 걸로 봐도 되고 앞뒤 문맥을 네가 결정해봐 라는 거였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중요한 얘기는 한 번 다 했는데 조금 더 설명해야 되거든요.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자, 필수예제 1번 같은 문제 내가 굳이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예제를 통해서 다 풀었던 문제들이라서 이건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